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열심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능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출제위원장의 인터뷰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기본을 탄탄하게 잘 공부를 하고 확인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초가 잘 쌓여 있는 분들이 성적,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불개미 주식학원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호동쌤과 함께 왕초보 주식반 수업을 들어보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탄탄하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이고요. 목요일입니다. 1교시 수업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그건 주식이 아닙니다. 호동쌤과 열심히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보시면서 초보 탈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동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호동쌤 모셔보도록 할게요. 호동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잘 지냈냐고 물어보시니까 조금 네. 당황스러운데, 네. 뭐 바쁘죠, 사실. 매일 바쁩니다. 네. 주식을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사실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이제 계속적으로 급변하고 자주 바뀌는 마치 이런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방심하고 있기보다는 계속 이제 시장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좀 투자자분들에게 우리 또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 특히 왕초보 주식반을 수강 신청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주식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 저 나름대로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어려운데? 라고 또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초보들을 위한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최근 한 2년 정도 안에 주식을 하셨는데 마땅히 좀 성과가 나지 못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주식이 5년, 10년 이 가락만 이제 계속 경력만 쌓였지 사실 마땅히 실력이 크게 늘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너무 이제 좀 성과가 좋지 않아서 이제 약간 좀 시장 반등할 때 어떻게든 좀 매매를 열심히 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호동쌤, 요즘에 시장이 그래도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나는 계좌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소외 느끼시는 분들도 진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사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은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미 시장이 1년 4개월 정도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을 했는데 불과 하루마치 만에 이렇게 직전에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는 어렵죠. 결국은 지금부터는 철저한 이제 매매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다시 고점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대신에 약간의 반등이라고 나올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손실을 좀 줄여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실전 매매를 하기에 앞서서 결국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뭔가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계속
기초부터 다시 쌓아가시는 게 결국은 중요합니다. 제가 2개월 전 이제 왕초보 주식반을 네.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하락장에서 방관하지 마시고 맞아요. 기본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절대 그냥 계좌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아마 2개월 전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시장 반등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하시면서 그동안 내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좀 채우면서 그래도 손실을 줄여가면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내 계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라면 여러분들 사실 너무 급하게 마음 급하다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급할수록 되돌아가라고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뭐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에 다시 메꿔가면서 여러분들 실력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시다 보면 저는 충분히 시장은 분명히 네. 많은 기회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엄청난 강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예, 뭐 갑자기 이제 시장이 급반등을 해버린다면 네. 내가 손도 쓸 새 없이 그냥 종목은 막 올라갈 건데 그런 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장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고 오래 걸리는 만큼 여러분들의 기초 실력을 쌓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초 실력만 충분히 쌓으면 분명히 저는 내년 충분히 여러분들 뭐 원금 회복을 넘어서 계좌도 또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호동쌤 그러면은 네. 저뿐만 아니라 학생분들도 아직 열심히 공부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늦지 않은 거 맞죠? 충분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네. 우리 너무 작년 그리고 올해 힘들었다고 여러분들 방관하지 마시고요. 또 요즘 시장이 생각보다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본을 무시하고 그냥 이제 막 냈다 매수하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실수는 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1년 4개월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1년 4개월 고생했는데 지금 시장 좋다고 냅다 그냥 또 했다가 또 여기서 고점 매수하고 막 이러면은 네. 진짜 여러분들 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본 실력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 실력을 우리 왕초보 주식반 수강 신청을 하시면서 네. 저와 함께 꼭 바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아셨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본입니다. 심해학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왕초보 주식반 호동쌤 수업과 함께 끝까지 하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 다시 쌓아가시고요. 저희 수업이 왕초보 주식반이다 보니까 아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기초를 공부하셔야겠지만 그동안 길게 주식을 했는데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호동쌤과 함께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들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요. 결국 수익을 못 내면은 아직 초보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뒤로 하시고요. 기초 탄탄하게 쌓아가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동쌤과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호동쌤, 오늘은 어떤 거 배워볼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네. 거래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어쨌든 이 차트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또 이 거래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냅다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호동쌤, 그래서 저는 네. 거래량 하면은 항상 그 말이 생각나거든요. 호동쌤이 다른 거는 속여도 거래량만은 절대 조작할 수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당연한 게 사실 시세라는 거는 뭐 이제 그날의 장중의 시세의 결정은 뭔가 이제 대량 매수자가 한 명이 강하게 매수를 해버리면 네.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체결이 되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사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속일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만 좀 제대로 알아도 사실은 좀 차트를 보시는데 수월함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역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출발을 할 건데
근데 거래량을 알기 전에 저는 호가창을 좀 알면은 거래량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왕초보 주식반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노란톡에 질문이 막 왔습니다. 오, 네. 예. 제가 이제 노란톡에 강의 자료를 드렸는데 그쵸. 강의 자료 안에 이러한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일단 질문을 받았다는 게 너무 네. 기분이 좋습니다. 좋아하세요, 호동생. 네,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이런 한국식 주식 교육 너무 싫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으면 네.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 질문이 당연히 물어봄으로써 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사실 어디다 물어보실 데 없어서 답답할 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을 처음 할 때 정말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서 네. 알다시피 인터넷 발전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저 주식 처음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뭐 발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런 답답함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정말 인터넷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디든 이제 적극적으로 물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왕초보 주식반을 수강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지난주에 마침 어떤 질문이었어요, 호동생? 네. 왕초보 주식반에 이렇게 노란톡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자 호가창 자료를 봤는데 요 밑에 매도하려는 물량의 총합과 그다음에 매수하려는 물량의 총합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한 게 상승 호가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거래량까지 이해되기 쉽도록 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새로운 이제 호가창을 준비를 했습니다. 강의 자료에 있는 호가창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호가창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뭐 GKL이라는 종목의 호가창인데 뭐 종목명은 사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호가를 보니까 현재 지금 매도하려는 물량의 총합이 11만 4천 주 정도가 됩니다. 11만 4천 주가 되고 자 매수하려는 물량의 총합은 2만 1,600주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호가창을 보고 나서 이게 지금 상승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락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아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호동생 그냥 딱 보자마자 일단 매도가 훨씬 많잖아요, 물량이. 네네. 그러니까 하락하려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닌가요, 호동생? 그렇죠. 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매도하려는 물량들이 많은데 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현재 이 호가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은 어떤 걸까요? 자,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은 11만 4천 주 정도가 되고요. 매수하려는 물량은 2만 1,800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가창을 보고 현재 이 주가는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 하락을 할까요? 자, 상승하다 1번을 노란톡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2번을 남겨주시면 되고 자, 3번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자, 3번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저희가 이제 강의실이 노란톡에 불개미 왕초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네네. 많은 학생분들이 답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호동쌤 다 상승이에요. 지금 존잘님도 상승분, 아자아자님도 상승분이고요. 주식과 연애 중입니다도 1번이고 다 1번이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2번이라고 했는데 네. 학생분들이 다 1번이라고 답을 올려주셨어요. 1번인가요? 네. 소외감을 느끼고 우연 있어요, 학생이 지금. 좀 네. 감을 많이 잃으셨네요, 그죠? 네. 야, 이 2달 전에 공부 네.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 벌써 까먹으시면 어떡합니까? 저 다시 복습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호동쌤. 야, 우리 어쨌든 네. 왕초보 주식반 수강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드린 강의 자료를 열심히 보셨나 봐요. 보셨나 봐요. 네, 열심히 보신 네. 것 같은데 요거를 보고 사실 지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맞추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식을 좀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가창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들도 많이 좀 헷갈려 하는데 자, 요게 이제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총합이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보면 이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결국 요 위에 호가에서 요 이제 매도 물량들의 합계가 바로 요겁니다. 합계가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합계를 여기에 이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면 매도하려고 하는 숫자가 엄청 많고 매수하려고 하는 숫자는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힘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1차원적인 부분이고요. 자,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왜 싸우나요? 싸우면 안 되죠. 아니, 서로 합의를 해야지 왜 싸웁니까?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고 자, 뭐 이제 영차 해가지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긴 합니다. 기싸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합의점을 이제 봐야죠. 합의점을 봐야 되는데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뭘까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높게 부르겠죠, 사실. 높게 부를 거고 반대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밑에 가격을 낮춰서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호가가 위에 걸고 여기는 밑에 걸고 하면은 합의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서로 간에 양보를 합니다. 싸우면 안 되고 합의를 봐야 됩니다. 합의를 봐서 야, 이거 매도하려고 했더니 안 되네. 조금 낮춰서 이제 매도를 걸어야겠구나. 조금씩 낮춰야겠구나. 자,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내가 조금 욕심인가? 너무 싸게 불러놨더니 이거 체결이 안 되네. 조금 높게 걸자 하다가 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이 이제 동일하게 됐을 때가 바로 체결이 되는 거죠. 체결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주가가 거래가 체결이 되는 거에 여기 바로 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호가에서는. 자, 그런데 보면 어쨌든 요 밑에 매수자들의 대기 물량들이 작다는 뜻은 뭐겠어요? 대기 물량이 작다? 그러면은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호동쌤? 아니죠. 주식은 일반적으로는 주문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주문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매수 잔량이 적고 반대로 매도 잔량이 많다는 거는 매수자들의 물량이 체결이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매도자들은 위에 높게 부릅니다. 최대한 높게 부르고 매수자들은 낮게 부를 텐데 어떻게든 이제 가격이 안 맞으니까 매도자들은 조금씩 낮춰 부를 거고 매수자들은 높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하나씩 체결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체결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수 잔량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많이 체결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매수 잔량이 줄어드는 거죠. 매수 잔량이 줄어드는 거고 매수 잔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도자들이 또 욕심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위에 이제 점점 더 비싸게 걸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수 잔량이 줄어들고 매도 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자, 매도자들은 욕심이 나니까 자꾸 위에 더 올려서 거는 거고 매수자들은 이제 쫓아가면서 거는 겁니다. 그러니 매도 물량이 더 많고 매수 물량이 적을 때 보통 상승형 호가, 바로 상승 중인 이제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반대로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이 많다라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거는 하락하는 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매도 물량들이 빨리 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거고 팔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하락형 호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상호 간에
합의를 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합의를 보는 가격이 체결이 됨으로써 그게 바로 어떻게 됐느냐? 바로 거래량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되는데요. 자, 한 명과 한 명이 매도 한 명이 17,000원에 걸었고 매수자 한 명이 17,000원에 매수를 걸었을 때 서로 간의 가격이 합의를 봄으로써 체결이 되게 되죠. 자, 그렇게 체결이 된 걸 보고 한 명과 한 명이 체결이 되면 그게 이제 거래량의 1입니다. 1.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명이 또 합의점을 만나서 거래를 이루게 되면 거래량이 2죠. 2고 또 이제 거래가 또 이제 하면서 하나가 또 체결이 되면 거래가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말로 이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뭡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아까 우연 학생이 말했다시피 속일 수가 없는 지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의 합의점, 합의가 된 결국 체결이 된 숫자만큼의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하루 동안의 거래량이 뭐 이렇게 양봉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뭐 10만 주다라고 하면은 그날 결국 매도자들이 10만 명, 그다음에 매수자들이 10만 명이 서로 간의 합의가 만나서 10만 주 체결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10만 주가 체결이 된 겁니다. 만약에 이제 100만이다라고 하면은 100만 주가 체결이 된 거고요. 자, 결국 거래량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래량만 보고 이거는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이야. 이거는 하락할 수 있는 거래량이야. 이게 아니라 양봉이 뜰 때 거래량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자, 아까 봤다시피 매도보다 매수자들이 자꾸 높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매도자들도 역시 높게 이제 매도를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체결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그날에 그만큼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겠어요? 자, 그렇죠. 매도자들이 위에 걸었는데 안 팔리니까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파는데 결국은 밑에 걸어놨던 매수자들의 물량들이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뭔가 특별하게 특별한 해석을 갖출 필요가 없고요.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위로 지금 방향성을 보이느냐 아니면 아래로 방향성을 보이느냐. 위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뜻일 거고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는다라는 건 아래로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건 특별하게 뭘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이 거래량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뭔가 이제 뭐 세력이 진입을 했다. 뭐 누군가가 이제 뭐 엄청난 체결이 들어왔다. 뭐 이거는 강한 상승을 의미한다. 특별한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량은 그만큼 그냥 단순하게 서로 합의점을 만나서 방향성을 어디로 띄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 많았느냐 적었느냐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호가라든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HTS에서 뭐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HTS에서 뭐 호가창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체결량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좀 안 되고 여태까지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본을 여러분들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딱 실전에 필요한 것만 배웁니다. 예, 실전에 필요한 호가창, 실전에 필요한 캔들, 거래량, 이평선만 배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요. 자,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결국은 이제 주변에 잔머리들 그냥 다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양한 거 다 배운다고 그게 여러분들의 성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수익 내는데 다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소위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뉴스만 보고
아니면은 어디 쪼가리 보고 이렇게 하더라. 이것만 가지고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주식 실력 절대 늘지 않습니다. 내지는 정말 이 주식 시장에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한다고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내지는 여러분들한테 밥상 차려놓고 먹으라고 떠넣어주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직접 실력을 키우셔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정말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대로 하시려면요. 제가 이런 강의 자료들, 이런 호가창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체결량이라든지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강의 자료에 다 제가 써서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요. 자,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강의 자료 그냥 공짜로 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나고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호동쌤과 지금 기본적으로 호가창과 거래량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다들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막상 질문을 해보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호가창이랑 거래량은 평소에 매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기본적인 거 다 쌓아가셔야 합니다. 호동쌤이 왕초보 주식반 학생분들 위해서 직접 기초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 추세 같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식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문제나 그냥 자료만 있는 게 아니라 호동쌤이 직접 여러분들이 이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까지 다 적혀 있는 주식 기초 자료입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굉장히 많은 공부 자료가 있으니까요. 노란톡에 불개미 왕초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주식 기초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강의실이 나옵니다. 입장 비밀번호 595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런 저희가 매매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 주식 강의 자료로 호동쌤이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설명까지 다 적혀 있어요. 받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기초 다시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왕초보라고 검색해주시면 누구든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동쌤, 거래량 공부 계속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재밌으시면 안 되고 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재미삼아서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돈 벌려고 배우는 건데 네. 사실 돈 버는 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아요. 다 벌죠,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뭐 쉬웠다면은 우리 어린 학생들도 다 했을 건데요. 주식이라는 게 사실 돈 버는 기술이지만 이 돈 버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시장은 정말 모두가 다 경쟁자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다 주식을 보면 그냥 이제 주변에서 하더라. 뭐 뉴스 보고 이제 하면은 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이제 쉽게들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정말 주식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뭐 5년 했든 10년 했든 결국 지금 계좌에 손실이라면 여러분들 다 초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라는 걸 그냥 인정하고 인정한 상태에서 배워야 여러분들 다시 실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번에 제대로 좀 배워보시고 여러분들 실력을 키워서 내년에 계좌 또 신고가 갱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다루면서 좀 실전 차트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연 학생, 네. 거래량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 거래량이 다른 네. 말도 있나요, 호동쌤? 뭐 왜 다른 잘 쓰는 말로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수급? 그렇죠. 수급입니다. 야, 이걸 네. 맞추셨네. 왜 수급입니까, 네. 근데? 뭔가 수급이 결국 네. 어려운 말 같지만 수요와 공급을 줄여놓은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우, 야. 네. 야, 그래도 조금 네. 감은 살아 있으신데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네. 화면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서로 간에 합의를 함으로써 체결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해서 거래량은 다른 말로 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주식의 모든 것에 선행해서 수급이 가장 선행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선행한다란 말은 바로 이런 거래량에서 이제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급 하는데 수급은 결국 거래량이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실전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딱 보니까 어우, 야, 뭐 바닥에서 왠지 모르게 대량 거래량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앞으로 상승할 차트일까요? 아니면 하락할 차트일까요? 자, 상승할 차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 여러분들 노란톡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하락할 차트일 것 같다 2번, 그다음에 나는 모르겠다 3번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우선 상승할 것 같다가 아니라 2번 하락할 것 같다에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학생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노란톡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이 호동쌤 약간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1번, 2번, 열공달님은 1번이고 선우님은 2번이고 약간 3번도 나왔어요. 지금 궁시렁 푸르도님 모르겠다. 봄이오나님 1번이고 반반이에요, 호동쌤. 이거는 약간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답 궁금해요, 호동쌤. 자,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왜 실전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는지. 손실을 네. 보시거나 실수를 하는지. 예. 네. 자, 우리 우연 학생은 2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2번이요. 왜 2번입니까? 저기 앞에 보니까 그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갈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 초록색 선에 지금 뭔가 저항을 맞고 떨어져서 네네. 이제 더 못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벌써 이평선으로 진도를 빼셨네요. 네. 야, 벌써 이평선으로 진도를 빼셨는데. 네. 자, 우리 우연 학생 오늘의 주제는 거래량입니다. 예, 거래량입니다. 네. 자, 이거 만약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이평선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네. 1번과 2번 정말 많이 갈렸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 뒤에 잠깐 올라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락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락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죠. 네, 정답은 2번이었는데, 자, 이게 왜 이제 도대체 하락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전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주린이 분들이 뭐 사실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뭐 재료, 테마 이런 거야 사실 뉴스 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나옵니다. 인터넷 발전 잘 돼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나오는데 막상 HTS나 MTS를 딱 켰을 때 뭘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들이 그날 그날 아니면 이제 최근 시세만 봅니다. 최근 시세만 보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1번 누르신 분들의 생각을 얘기해 보면 거래량도 등장을 했고 장대 양봉이고 윗꼬리가 별로 없으니 야, 이거 강한 매수세 아니야? 이거 올라가겠네. 이거 밑에서 더구나 바닥권에서 신규 매수세가 딱 들어왔으니까 이건 매수세가 강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보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주식은요, 짧은 단기 시세만 절대 보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특히 뭐 당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단타 하시면서 손실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봉만 보기 때문입니다. 뭐 3분봉, 5분봉, 7분봉 본다 이러는데 그것만 보다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는 여러분들 계속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일봉도 봐야 되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는데 이유는 일봉에는 저항이 아닌데 주봉에는 딱 저항이 막혀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갑자기 윗꼬리를 쭉 빼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자,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매수세로 보여지지만 우리 정말 차트를 보실 때
짧은 시세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검은색 선으로 종가들을 조금 연결을 해봤습니다. 종가들을 좀 연결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쉽게 가서 그냥 이게 이제 남북전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남한 그냥 한 중대가 북진을 하는 겁니다.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북진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전에 이 바로 대량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이 대량거래량과 함께 장중에 급등을 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한 개 중대가 이제 이제 북진을 한다라고 칩시다. 다섯 명의 군인이네요. 5명의 군인이 딱 이렇게 북진을 하면서 자, 보급부대가 붙습니다. 보급부대가 붙고 있었는데 자, 갑자기 장중에 윗꼬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자, 이 윗꼬리 보시면은 몸통보다 윗꼬리가 훨씬 더 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매수세가 장중에 들어는 왔으나 오히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해서 밀렸다라고 봐야죠. 자, 맞습니다. 거래량은 막 늘어나고 있지만 이 거래량은 단순히 매수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 간에 합의점을 만나면서 체결이 되는 게 거래량이라고 했고 장중에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오히려 장 후반에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이 더 세게 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한 군인 5명이 올라가다가 북에서 7명입니다. 7명. 네. 7명이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릴 수밖에 돼요. 없죠. 네. 후퇴를 해야 됩니다. 후퇴를 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거래량은. 왜? 7명과 5명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체결이 됐으니까 거래량은 늘었지만 결국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캔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여기를 보게 되면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냈던 구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 거래량이 어땠습니까? 이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훨씬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 작은 상태에서 장대 양봉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적은 군인들이 북진을 시도한 겁니다. 네, 북한으로 이제 딱 치고 올라가는데 자, 당연히 이전에 저 물량 가지고도 못 밀어냈는데 이 물량 가지고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자, 여기서는 매도 물량은 적었겠지만 결국은 힘이 부족한 겁니다. 힘이. 자, 결국 저는 이만큼의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요만큼의 거래량으로 밀려고 하니까 여기 5명이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밀렸는데 3명이 민다고 밀리겠냐고요. 자, 저는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뭐 차트 무슨 패턴이 뭐 상승형 패턴이고 무슨 패턴은 하락형 패턴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가시고 있는데요. 차트는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 이럴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막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검은색 종가선을 왜 그려놨겠습니까? 딱 보면은 이게 정말 뭐 38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야,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딱 나왔다고 무조건 상승형이 아니라 거래량을 봤을 때 분명한 거는 매수세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결국은 차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특별한 거 아닙니다. 뭐 소위 뭐 W형 패턴, 뭐 상승 장악형 패턴, 이거는 무조건 상승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 매도자의 포지션과 매수자의 포지션이 어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게 결국은 차트 분석이고, 자, 양봉이 나왔다고 상승형이 아니라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건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다음에도 단기적으로 상승 시도를 했지만 결국 힘이 부족하니까 윗꼬리들이 강하게 밀리면서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 지금은 물론 이평선이나 캔들까지 진도를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거래량을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을 중심적으로 보시면서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증가가 이게 과연 상승을 위한 거래량인가? 그게 아니라
거래량이라는 건 결국은 매도자들과 매수자들 간의 그날의 체결량인데 과연 이 체결량이 강했느냐 약했느냐. 강했다라면 앞으로 밀고 올라갈 방향성의 힘이 강할 것이고 내지는 위에서 이제 음봉이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늘었다면 밑으로 내려가려는 방향성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거래량이 한쪽에 대한 방향성을 강하게 실어주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윗꼬리가 강한 캔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밑으로의 힘이 강하다라는 거. 반대로 장대 양봉이면서 거래량이 그만큼 강하게 따라온다면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이제 차트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호동쌤 그러면 저희가 네. 만약에 거래량을 안 보고 그냥 캔들만 봤다면 네. 저기 장대 양봉 나왔으니까 이제 가즈아라고 잘못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 아까도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네. 다 1번 누르신 분들 있지 진짜 않습니까? 많이 하셨어요. 네. 네. 저런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셨다가 네. 또 실수들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캔들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지 네. 뭐 하나만 보고 매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지난 이제 2개월 전에는 네. 왕초보 주식방 할 때 캔들 강의부터 이제 차근차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다 이제 노란 톡방에 오셨던 왕초보 주식 학생분들이 네. 캔들만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상승 장악형 캔들이니까 무조건 올라갈 차트 아닌가요? 네, 뭐 샛배롱 패턴이니까 상승하지 않나요? 근데 왜 안 올라가요? 뭐 이렇게 네.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번에는 복귀하면서 캔들부터 가면 안 되겠구나. 네. 거래량부터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캔들 대신에 지금 거래량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만 보고 매매했다가는 네.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기본기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기본기가 중요한데 정말 하나만 알면 안 되고요. 캔들, 거래량, 이평선, 그다음에 추세, 뭐 일봉, 주봉, 월봉 모든 거를 다 적용을 해서 보셨을 때 그래야 이제 매매에 대한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고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크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차트를 보면 자, 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퀴즈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까요? 자, 잘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1번을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1번, 매도가 2번입니다. 저도 네.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고 다른 학생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보도록 할게요. 답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호동생 역시 이번에도 1번, 2번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박창식님은 2번이고 열공당일님 1번, 하하가자님 1번. 1번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선우님도 1번이고요. 유지양님도 1번입니다. 호동쌤, 저는 일단 1번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학생분들처럼요. 네. 1번 맞을까요? 혹시 정답? 왜 네. 1번입니까? 거래량을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좀 바닥 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네네. 새로운 매수세가. 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네.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네. 오늘 이해가 전혀 안 되셨다면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 톡방에 제가 강의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꼭 받으셔갖고 이해하시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이 차트를 준비했냐면요. 네. 정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트를 제가 꼭 준비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네. 자,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락 추세가 나온 후에 자,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등장하는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횡보를 하다가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야, 세력이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어. 자, 이거는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야. 야, 이거 한번 이렇게 올려봤다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력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야. 자, 근데 아직 물량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매집을 하다가, 자, 요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매집이라고 하고, 자, 요것도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 이러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올린다? 라고들 하시는 투자자들 정말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닐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학생분들, 이런 분들. 자,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어떻게 됐어요? 자, 방금 요 캔들입니다. 네. 요 캔들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네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상승 아니었어요? 예. 요새? 답은 하락이었습니다. 답은 하락이었고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 바닥 구간에서 자, 거래량 증가는 영망청 캔들. 야, 이거 물량 테스트야. 이거 세력이 들어온 거야. 이러다가 매집하다가 나중에 한번 급등시킨다. 이건 어디서 여러분들 배우는 겁니까? 자, 주식 책을 한번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기본을 확실하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주식은.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는 뭔가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니까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간에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체결을 했냐? 자, 장중에 매수세가 밀다가 어떻게 윗꼬리가 길게 밀렸습니다. 매도세가 센 거죠. 매도세가 센 겁니다. 결국은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매도세가 체결이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난 캔들이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캔들이 등장했을 때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맞아요. 매수했다가 여러분들 손실로 가는 겁니다. 이런 차트들은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차트가 아니라 아직은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실수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직까지 주식을 5년, 10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초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캔들이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들 이제 잘못 알고 그냥 이러한 패턴은 상승형이야. 이런 패턴은 하락형이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 꼬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 영망치형 캔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잘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남한군이 몇 명이 밀었냐 아니면 북한군이 몇 명이 내려 찍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망치형 캔들인데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는 매수자만 센 게 아니라 장중에 매도자도 생각보다는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대량 신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아직은 매도 물량이 강하면서 매도 물량에 의한 거래 힘이 세구나, 수급이 세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다음 이제 흐름을 보면서 매매 결정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많으실 겁니다. 많으실 건데 이러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선입견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에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 자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 받아가셔서 이번에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호동쌤과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매매하고 있는지를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퀴즈 틀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가셔야지 수익으로 결국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호동쌤이 왕초보 주식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캔들과 거래량, 이평선, 추세 같은 주식의 기초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왕초보 주식 기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총 10개의 강의가 있는데요. 호동쌤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까지 다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왕초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요.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식 기초 자료를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5959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호동쌤이 정말 직접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료이니까요.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